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조선 중기 한양에는 부자로 소문난 김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삼남 지방의 넓은 땅을 소유한 덕에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요. 외동딸 소희는 김대감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배였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어머니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대감은 홀로 딸을 키우며 재혼도 하지 않았지요. 김대감 댁에는 머슴 석구가 있었습니다. 석구는 10살 때부터 대감 댁에서 일해온 성실한 젊은이였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힘이 장사였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닫습니다. 석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소희 아씨를 멀리서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소희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간 어느 가을날에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소희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뵙기 위해 북악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하인 둘을 딸과 함께 보냈지만 소희는 어머니 산소 앞에서 홀로 있고 싶어 하인들을 마을에 남겨두고 혼자 올라갔지요. 어머니, 소희가 왔습니다. 소희는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지요. 오냐, 저기 계집애 하나 있다. 나무 뒤에서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덜너덜한 옷에 얼굴은 온통 흉터투성이었지요.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은 비웃기만 했지요.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럼 내 몸에 걸친 그 비단옷과 비녀부터 내놔야지. 그리고 산적 두목이 소희에게 다가오며 흉측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희는 산적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바로 붙잡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 계집 어디 한양으로 데려가면 돈이 되겠는걸? 산적 하나가 소희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소희가 비명을 질렀지요. 놔주십시오. 제발. 시끄럽게 굴지 마. 순순히 따라와. 산적이 소희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소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몸부림쳤지요. 그 과정에서 치마가 찢어지고 머리에 꽂았던 비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누구 좀 살려주세요. 소희의 절규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적들은 소희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지요. 소희는 나무 뿌리를 붙잡고 버텼지만 산적의 힘이 워낙 세서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라왔던 석구가 소희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석구는 땔감을 내던지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지요. 나무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석구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산적들이 소희를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씨, 석구는 주저없이 산적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석구의 주먹이 소희를 붙잡고 있던 산적의 턱을 강타했지요.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고 소희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구냐 이놈. 산적 두목이 칼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석구는 소희를 뒤로 감싸며 외쳤습니다. 감히 우리 아씨를 해치려 들다니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럴 순 없소. 이놈이 미쳤구나. 다 같이 덤벼라. 산적 두목의 외침에 나머지 산적들이 일제히 석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석구는 온몸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지요. 칼날이 석구의 팔을 베고 몽둥이가 석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석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십시오. 석구가 뒤를 돌아보며 소희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산적들에게 끌려가며 겪은 두려움이 너무도 컸던 것이지요. 석구는 다시 산적들과 싸웠습니다. 주먹이 날아가고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산적도 석구의 주먹에 쓰러졌지요. 이놈 제법인데. 하지만 우리가 더 많다. 산적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석구는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숫자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이 석구의 어깨를 베고 다른 칼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으윽! 석구가 신음을 토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쏟아져 내렸지요. 뒤에 있던 소희는 석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산적 두목이 다시 칼을 들어 올렸지요. 이제 끝이다. 칼날이 석구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석구는 칼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온몸이 상처로 가득해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창! 칼날이 석구의 어깨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으아! 석구의 비명소리를 듣는 순간 소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충격,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자신 때문에 석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소희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계집애가 기절했다. 산적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적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관가에서 온 놈들인가. 산적 두목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산적들은 황급히 짐을 챙겨 산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지요. 사실 말발굽 소리는 그저 지나가던 나그네의 말소리였지만 산적들은 광군인 줄 알고 혼비백산 달아난 것입니다. 석구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려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씨, 제발, 무사하시길. 석구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산속에 쓰러져 있었지요. 그로부터 1시경쯤 지났을까요? 한양의 양반 도련님 이유찬이 말을 타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유찬은 말에서 내려 두 사람을 살펴보았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유찬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피 흔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싸움이 벌어졌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소희의 찢어진 치마와 땅에 떨어진 비녀를 보고 유찬은 상황을 짐작했지요. 산적들에게 습격당한 모양이군. 이 머슴이 아가씨를 지키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인가. 유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소희의 고운 옷차림을 보니 분명 부잣집 규수임이 틀림없었지요. 유찬은 재빨리 꾀를 부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유찬은 석구를 나무 뒤로 조심스럽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소희 곁으로 다가가 소희를 깨웠지요.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유찬이 소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소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흐렸지만 곧 낯선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달았지요. 누구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제가 산적들을 쫓아냈습니다. 유찬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기억이 뒤죽박죽이었지요. 산적들이 자신을 끌고 갔던 것, 누군가 나타나 싸웠던 것, 그리고 피를 흘리던 모습. 하지만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는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이 저를. 그렇습니다. 제가 마침 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가씨의 위급함을 보고 산적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유찬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소희는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는 눈앞의 사람이 구원자처럼 보였지요. 고맙습니다, 나으리. 목숨을 구해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소희가 유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찬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희를 일으켜 세웠지요.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아가씨, 혹시 댁이 어디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양 김대감댁의 딸 소희입니다. 소희의 대답에 유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김대감이라면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아닙니까? 유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가씨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유찬은 소희를 자신의 말에 태웠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정신이 혼미했지만 유찬을 따라갔지요. 유찬은 슬쩍 나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석구가 여전히 그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찬은 그렇게 소희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석구는 나무 뒤에 쓰러진 채 남겨졌지요. 그렇게 석구가 목숨을 걸고 아씨를 구한 진실은 유찬의 거짓말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유찬은 소희를 말에 태우고 김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혼비백산하며 달려나왔지요. 아씨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하인들의 외침에 대감이 급히 나왔습니다. 소희의 찢어진 치마와 흐트러진 머리를 보고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소희야, 무슨 일이냐? 아버님, 산적들이. 소희가 대감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찬이 말에서 내려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소희는 한양에 사는 양반 이유찬이라 하옵니다. 마침 산길을 지나가다 영애께서 산적들에게 습격당하는 것을 보고 구해냈습니다. 대감은 유찬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유찬의 당당한 태도와 의젓한 몸가짐을 보니 분명 양반집 도련님이 틀림없었지요. 그대가 우리 딸을 구해주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산적이 5이나 되었지만 소인이 칼을 휘둘러 모두 쫓아냈습니다. 유찬의 말에 주변 하인들이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은 유찬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대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찬이 겸손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대감은 유찬을 사랑채로 안내하여 최고의 대접을 했지요. 술상이 차려지고 가장 좋은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대감댁에서는 유찬을 칭송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유찬의 용맹함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이 도련님께서 산적 5을 혼자 물리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씨께서 무사하신 것도 모두 도련님 덕분이지요. 하인들의 칭송 소리가 사랑채까지 들렸습니다. 유찬은 흐뭇한 표정으로 술을 마셨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찬은 계속해서 대감댁을 드나들었고 대감은 유찬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소희는 방에서 쉬며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썼지요. 하지만 소희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에게 끌려갈 때의 공포, 누군가 달려오던 모습, 피를 흘리던 장면, 모든 것이 흐릿한 안개 속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대감댁에는 머슴 석구가 돌아오지 않아 소란이 일었습니다. 석구는 산에 땔감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석구를 찾아야 한다. 대감이 명령했고 하인들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은 북악산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석구는 보이지 않았지요. 석구가 어디로 간 것인가? 혹시 산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이 아닐까요? 하인들은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흘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석구는 어디로 간 것이냐? 대감이 답답해했습니다.
하인들도 고개를 저었지요. 아마 산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구는 성실한 머슴이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유차는 대감댁에서 석구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석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거짓말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고 유차는 더욱 자주 대감댁을 찾았지요. 대감은 은근히 유찬을 사위로 삼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이 도련님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어느 날 저녁 대감이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위화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렇다. 그 도련님은 훌륭한 양반이고 무엇보다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혼처로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대감의 말에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차는 분명 친절했고 의젓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끌리지 않았지요.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소희의 대답에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소희는 침상에 누워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구하려 달려왔던 모습, 그 사람의 목소리. 아씨,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들어본 목소리였는데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유찬의 목소리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소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며칠 후 유찬이 다시 대감댁을 찾았습니다. 유찬은 소희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가씨, 그날 일이 아직도 생각나십니까? 예, 가끔 꿈에서 봅니다. 소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찬이 소희의 손을 살짝 잡으려 했지만 소희는 자연스럽게 손을 뒤로 뺐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구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유찬의 말에 소희는 유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찬의 손을 보니 깨끗했습니다. 상처 하나 없었지요. 도련님, 그날 싸우시면서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소희의 질문에 유찬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다행히 산적들의 공격을 모두 피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무예를 익혔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산적이 5이나 되었는데 단 한 번도 다치지 않으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말입니다. 유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석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대감댁 사람들은 석구가 산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구는 이제 못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하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엾은 일이로구나. 대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머슴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유차는 석구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유찬의 생각과 달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석구는 살아있었고 곧 돌아올 것이었지요. 그날 밤 산에는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석구는 나무 뒤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고 있었지요. 피가 계속 흘러나왔고 석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 산에서 약초를 캐던 늙은이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백운거사라 불리는 이 노인은 평생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밤에도 달빛을 받으며
귀한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저기 무엇인가? 백운거사가 나무 뒤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피 냄새가 났지요. 백운거사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구나. 백운거사가 석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온몸에 칼자국이 가득했고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백운거사는 석구의 숨을 확인했지요.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겠구나. 어서 데려가야겠다. 백운거사는 석구를 업고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움막이었지요. 백운거사는 석구를 움막 안에 뉘고 급히 약초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다쳤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살려주마. 백운거사는 평생 약초를 다룬 솜씨로 석구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지혈약을 바르고 상처를 깨끗이 씻었지요. 그리고 귀한 약초를 달여 석구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백운거사는 석구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치료하던 중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석구의 가슴 한쪽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백운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문양은 백운거사도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명문 무관가의 혈통을 나타내는 태생문이었지요. 백운거사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본 것이 이 문양이었지요. 하지만 그 집안은 20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몰락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혹시 그 집안에 백운거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운거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걸린 비밀일 수 있었지요. 백운거사는 더욱 정성껏 석구를 치료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석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요. 백운거사는 계속해서 석구를 돌보았습니다. 약을 먹이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석구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운거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석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마른 풀이 엮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석구는 어리둥절해했지요. 어디지? 석구가 중얼거렸습니다. 백운거사가 다가왔지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구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에 다시 누웠습니다. 백운거사가 석구를 말렸지요.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에서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지요. 백운거사가 따뜻한 약차를 석구에게 건넸습니다. 석구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지요.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어찌하다 그리 다치신 것입니까? 백운거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석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산적들이 아씨를 습격했고 자신이 혼자 싸웠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용감하신 분이십니다. 백운거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백운거사는 석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분명 무관가의 혈통답게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감하기는요. 결국 아씨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는 무사하실 것입니다. 백운거사가 석구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백운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구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대감댁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군요.
백운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석구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지요. 보름 가까이 더 지내며 석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백운거사의 약초 덕분에 상처도 빠르게 아물었지요. 하지만 석구는 대감댁이 걱정되었습니다. 거사님, 이제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으시지 않았습니다. 좀 더 쉬시지요. 아닙니다. 대감댁 사람들이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씨께서 무사하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석구의 말에 백운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을 가져가십시오. 하루에 3번씩 드시면 상처가 빨리 아물 것입니다. 백운거사가 약 봉지를 석구에게 건넸습니다. 석구는 깊이 절을 올렸지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젊은이. 그리고 백운거사가 석구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젊은이의 가슴에 있는 그 문양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석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매우 특별한 표식입니다. 언젠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백운거사의 의미심장한 말에 석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석구는 백운거사의 움막을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내내 몸이 욱신거렸지만 석구는 참고 걸었지요. 백운거사는 움막 앞에서 석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기이한 것이로구나. 몰락한 명문가의 후손이 천한 머슴으로 살다가 양반 규수를 구하다니. 백운거사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백운거사는 석구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 그 젊은이를 생각했지요. 석구는 쉬엄쉬엄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대감댁에 도착했지요. 대문 앞에서 석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지만 석구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문지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석구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석구, 내가 어디 갔었느냐? 모두가 너를 찾았다. 죄송합니다. 다친 몸으로 산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석구의 말에 문지기가 다른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이 몰려 나왔지요. 석구가 돌아왔다. 하인들의 소리에 대감이 나왔습니다. 대감의 옆에는 유찬도 서 있었지요. 석구는 유찬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찬도 석구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석구, 내가 어디 있었느냐? 대감이 물었습니다. 석구는 허리를 굽혔지요.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산에서 다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산에서? 어찌된 일이냐? 소인이 아씨를 구했습니다. 석구의 말에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찬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요. 무슨 소리냐? 이 도련님께서 소인을 구하셨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산적들과 싸웠습니다. 이 상처들이 증거입니다. 석구가 자신의 팔을 보였습니다. 칼자국이 여러 개 있었지요. 하지만 대감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 상처가 무슨 증거가 되느냐? 내가 다른 곳에서 다쳤을 수도 있는 일 아니냐? 소인은 정말 아씨를 구했습니다. 석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유찬이 나서서 말했지요. 대감마님, 이 머슴이 공을 가로채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가씨를 구했습니다. 들었느냐, 석구. 감히 은인의 공을 가로채려 하느냐.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석구는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인이. 닥쳐라. 천한 머슴 주제에. 대감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놈을 끌어내어 곤장 30대를 쳐라. 대감마님,
석구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석구를 붙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갔지요. 석구는 이미 상처투성이인 몸이었습니다. 여기에 곤장까지 맞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지요. 곤장이 석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석구는 신음을 참았습니다. 10대를 맞을 무렵 석구의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소희가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석구가 곤장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버님, 무슨 일입니까? 저 머슴이 감히 은인의 공을 가로채려 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소희는 석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석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석구. 소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기에 누가 진짜 은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십시오. 소희가 소리쳤지만 대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물러가거라, 소희야. 이놈은 은인의 공을 가로채려 한 파렴치한 놈이다. 하지만 가거라. 대감의 호통에 소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30대의 곤장을 다 맞고 난 석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인들이 석구를 행랑채로 끌고 갔지요. 유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유차는 대감에게 공손히 인사했지요. 대감마님,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시게. 오늘은 참으로 불쾌한 일이 있었소. 대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차는 대감댁을 떠났지요. 석구는 행랑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석구를 돌보았지만 모두 석구를 거짓말쟁이로 여겼습니다. 석구야, 어찌하여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한 머슴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석구는 대답할 힘도 없이 눈을 감았지요. 소희는 방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구가 맞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석구의 온몸에 난 상처들. 그것은 분명 싸움에서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구는 행랑채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쉬었습니다. 곤장 자국이 등에 선명하게 남았고 온몸이 욱신거렸지요. 석구는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석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씨가 무사하신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대감댁 사람들은 모두 석구를 거짓말쟁이로 여겼습니다. 석구는 그저 묵묵히 일만 했지요. 유차는 여전히 대감댁을 드나들며 소희와 가까워졌습니다. 대감은 더욱 유찬을 사위로 삼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소희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요. 며칠 후 소희는 정원을 거닐다가 석구를 마주쳤습니다. 석구는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석구. 소희가 불렀습니다. 석구가 허리를 굽혔지요. 아씨, 내 팔의 상처. 정말 산적과 싸워서 생긴 것이냐?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희가 더 묻고 싶었지만 석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석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누가 진짜 자신을 구한 것일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구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은 모두 석구를 거짓말쟁이로 여겼고 석구는 묵묵히 일만 했지요. 유차는 여전히 대감댁을 드나들며 소희와 가까워졌습니다.
대감은 더욱 유찬을 사위로 삼으려 했지요. 어느 날 오후 소희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요. 소희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컹컹. 소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담장 너머로 큰 개 한 마리가 뛰어넘어왔습니다. 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미친 개였습니다. 으악!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친 개가 소희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소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씨! 누군가 달려와 소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개를 막아섰지요. 석구였습니다. 석구는 개와 싸우며 소희를 지켰습니다. 개가 석구의 팔을 물었지만 석구는 개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달려와 개를 쫓아냈지요. 아씨, 무사하십니까? 석구가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석구의 팔에서 피가 흘러나왔지요. 소희는 석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석구가 자신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 자신의 몸으로 막아선 넓은 등, 그리고 아씨 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적들이 자신을 끌고 갈 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아씨 라고 외치며 자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넓은 등,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던 모습. 석구.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기억이 또렷해졌지요. 그날 자신을 구한 사람은 유찬이 아니었습니다. 석구였습니다. 석구야, 내가 그날 나를 구한 것이로구나. 소희의 말에 석구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주변에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곤장을 맞을 것입니다. 아씨, 무슨 말씀을. 아니다. 이제 기억났다. 분명히 기억났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구는 자신을 구하고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려 곤장을 맞았던 것입니다. 아씨, 지금은 안 됩니다. 석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석구야.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석구는 소희를 바라보았지요. 소희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석구를 행랑채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생각에 잠겼지요. 석구가 진짜 은인이었구나. 그렇다면 유찬 도련님은. 소희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유찬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소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석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석구는 진실을 말했는데 자신을 포함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기억만으로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소희는 어떻게 진실을 밝힐지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소희는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한양 장터에서 약초를 팔던 백운거사가 옆가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소? 김대감댁 아씨가 산적에게 습격당했다가 양반 도련님께 구해졌다지 않소? 그렇다던데요. 이유찬이라는 도련님이 산적 5을 혼자 물리쳤다더군요. 백운거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대감댁이라는 말에 석구가 떠올랐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집 머슴이 자기가 구했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어머, 파렴치한 놈이네요. 은인의 공을 가로채려 하다니. 그래서 곤장을 맞았다더군요.
당연한 벌이지요. 백운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슴이 곤장을 맞았다고요? 백운거사는 그날 밤 멀리서나마 싸움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젊은이가 혼자 산적들과 싸우는 것을 봤는데 백운거사는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머슴이 바로 자신이 구한 석구가 아닐까요? 그 머슴이 어떻게 생겼다던가요? 백운거사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다던데요. 이름이 석구라고 하더군요. 석구. 백운거사가 구한 젊은이가 맞았습니다. 틀림없다. 그 젊은이가 진짜 아가씨를 구한 사람이다. 백운거사는 의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착한 젊은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벌을 받았다니 이를 그냥 둘 수 없었지요. 백운거사는 약초를 챙겨 김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댁은 한양에서 유명한 집이라 찾기 어렵지 않았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백운거사가 공손히 대답했지요. 대감마님을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먼저 말해보시오. 아가씨께서 산적에게 습격당한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다. 문지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지기는 급히 대감에게 알렸지요. 대감이 백운거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마침 유찬도 대감댁에 와 있었는데 백운거사의 이야기를 듣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요. 무슨 말이 있다고 했소? 대감이 물었습니다. 백운거사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소인은 북악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백운거사라 합니다. 그래서 보름 전 소인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는데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백운거사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소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산적들이 한 아가씨를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달려와 혼자서 산적들과 싸웠습니다. 그 젊은이가 누구였소? 대감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머슴 옷을 입은 젊은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요. 그 젊은이는 산적 5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유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운거사가 말을 이었지요. 칼에 베이고 몽둥이에 맞으면서도 아가씨를 지켰습니다. 산적들이 도망간 뒤 그 젊은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아가씨도 기절해 계셨지요. 그래서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말을 탄 양반 도련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백운거사가 유찬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유찬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요. 그 도련님은 쓰러진 젊은이를 나무 뒤로 옮겨놓고 아가씨를 깨웠습니다. 소인은 그 광경을 멀리서 다 봤습니다. 뭐라고?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희도 사랑채로 들어와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그 젊은이는 나중에 소인이 발견하여 구했습니다. 소인의 움막으로 데려가 보름 동안 치료해 주었지요. 그 젊은이의 이름이 석구라고 했습니다. 석구.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백운거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석구라는 젊은이가 진짜 아가씨를 구한 분입니다. 대감은 백운거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구가 진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유찬을 돌아보았지요. 이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오? 유찬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유찬은 무릎을 꿇었지요.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욕심이 생겨서 감히 이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유찬은 황급히 사랑채를 빠져나갔습니다. 대감은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석구를 불러주십시오. 대감이 하인을 시켜 석구를 불렀지요. 석구가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석구는 여전히 상처 때문에 걸음이 불편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대감은 석구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석구야,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대감이 석구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석구가 깜짝 놀라 대감을 막았지요. 대감마님, 안 됩니다. 아니다. 너는 진실을 말했는데 나는 너를 믿지 않고 매까지 쳤다. 이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백운거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젊은이가 정말로 아가씨를 구했습니다. 소인이 똑똑히 봤습니다. 소희가 석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석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석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씨, 일어나십시오. 아니다. 너는 나를 구했는데 나는 너를 의심했다. 소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구는 소희를 일으켜 세웠지요. 괜찮습니다, 아씨. 아씨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대감이 석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구야, 내가 너에게 큰 빚을 졌다.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아야 할지. 대감은 석구에게 은자 100냥과 반 열마지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의 신분도 주었지요. 백운거사에게도 큰 상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대감은 백운거사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석구의 가슴에 있던 특별한 문양 말입니다. 대감은 은밀히 석구의 출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구는 20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명문무관가의 유일한 후손이었습니다. 석구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고 어린 석구는 충북에 의해 겨우 목숨을 건져 김대감댁 머슴으로 숨어 살게 된 것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조정에서 석구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져 복권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석구는 이제 명예를 회복한 양반가의 후손이 됩니다. 대감은 석구를 불러 진실을 말했습니다. 석구야, 너는 명문가의 후손이다. 석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대감마님, 그게 무슨...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돌아가셨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내 집안은 복권되었다. 석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석구는 비로소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소희는 정원에서 석구를 만났습니다. 석구야. 예, 아씨. 너는 혼인 생각이 없느냐? 소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석구는 당황했지요. 소희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석구야. 소희의 고백에 석구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씨, 그런 말씀을 하시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소희의 물음에 석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지요. 소희는 아씨를 사랑합니다. 석구가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석구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서 대감이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석구는 이제 명예를 회복한 양반가의 후손이고 무엇보다 딸의 목숨을 구하는 인입니다. 대감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소희는 대감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소녀는 석구를 사랑합니다. 소희의 고백에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희야, 이미 알고 있다. 예. 내가 석구와 나눈 대화를 들었다. 소희는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석구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대감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딸의 행복과 집안의 체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지만 대감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감은 석구를 불렀습니다. 석구야, 앉아라. 석구가 대감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다. 정직하게 대답하거라. 예, 대감마님. 너는 정말로 우리 소희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소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석구의 대답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은 석구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거짓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석구야, 너에게 우리 소희를 맡기겠다. 대감마님, 석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너는 이제 명예를 회복한 양반가의 후손이고 내 딸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며 무엇보다 사람됨이 훌륭하다. 대감이 석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소희를 부탁한다. 대감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석구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대감댁 사람들도 놀랐지만 석구의 진짜 신분과 인품을 아는 이들은 모두 축복을 보냈습니다.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소희는 고운 혼례복을 입고 석구 앞에 섰지요. 석구도 새 옷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너희 둘은 부부가 되었다. 대감이 선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요. 소희와 석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마침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혼례가 끝난 후 대감은 석구를 불러 말했습니다. 석구야,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다. 너는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날부터 소희와 석구는 대감이 마련해준 집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지요. 대감은 손자 손녀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석구는 여전히 성실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석구와 함께한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희와 석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선한 마음과 용기는 보상받으며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교훈을 전합니다.